네 번째, 1번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청과 간도 협약을 맺다. 3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독도의 역사적 연원과 러일 전쟁 중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간도가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음과 간도 협약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독도는 독도 역사적 연원,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는 간도로 둘러싼 청과의 분쟁, 청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이양입니다. 먼저 교과서 132쪽에 나와 있는 도입 부분은 간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907년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대한신지지부도에는 두만강 건너 간도의 일부 지역에 바로 함경북도에 포함된 한국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한제국이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넘겨줘 버리죠. 간도 협약. 그래서 일본은 일본 통감부예요. 그 간도 지역은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분쟁이 계속되어 온 지역으로 두 나라 간 국경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가 1883년인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넘겨줬어요. 대신에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이런 만주 지역의 지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이 얻어내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청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한 목적은 만주 지역에서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3쪽부터 보겠습니다.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분쟁.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던 간도는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청은 만주족의 발상지인 간도를 신성하게 여겨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조선도 청을 의식하여 이 지역을 넘어가는 자로 처벌했다. 그러나 산삼을 채취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양국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이 빈번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결국 조선과 청은 이를 막고자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어요.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양국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지도에 백두산 정계비 위치 보이죠? 여기에 서쪽으로 압록강으로, 서위 압록, 동쪽으로 토문강, 동위 토문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백두산 정계비 비문에. 이 백두산 정계비 위치에 19세기 간도를 둘러싼 청과 조선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청은 백두산 정계비의 동쪽 경계로 기록된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선은 토문강이 숭화강의 지류인 도문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만강과 송화강 사이의 이 지역이 바로 분쟁 지역이 된 거죠.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 거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서간도까지를 이제 다 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백두산 정계비는요, 일제가 나중에 뽑아가지고 버리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참, 나중에 발견이 됐죠, 이게. 그럼 이후에도 조선과 청의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대흉년과 삼정의 문란으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이 늘어났죠. 그렇죠? 조선 국내에서 세도 정권에게 수탈당하느니 국경을 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여기는 양반들이 갑질도 없을 거고 정부의 수탈도 없으니까 이 간도는 한마디로 해방촌이었겠죠. 그래서 이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러자 청정부는 중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의 목적으로 조선인의 간도 철수를 또 요구해오죠. 이에 청과 조선의 대표들이 국경을 확장 지으려 했으나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백두산 정계비 동이 토문,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를 하는데 그 토문강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의 비밀을 둘러싸고 중국 측은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에는 토문이라는 글자는 두만이라는 글과 음과 뜻이 달라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만주 지역의 이 숭화강의 도문강이라고 이제 주장했던 거죠. 청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이양. 대한제국 정부는 1897년하고 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간도 현지를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간도에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한제국 정부는 이 간도의 지역에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게 하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1903년에요. 그런데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요. 1909년 청과 관도에 관한 청일협정,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해서, 여기 간도협약이죠, 이 내용이. 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두만강을, 이게 도문강을 두만강이라 했어요. 청과 한국을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해서 서굴수, 이 서굴수가 보이죠? 두만강 밑에, 여기 지류, 여기는 두 나라의 경계를 한다. 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런 내용의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넘겨줍니다. 이로써 대신 얻은 대가가 뭐죠?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의 만주의 개발 이권을 일본이 갖게 되는 거야. 일본 통감부가. 대신에 간도를 청의 영토로 넘겨서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된 거죠. 이들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간 겁니다. 이로써 간도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간 거죠. 이게 다 원인이 뭡니까? 을사늑약 때문이잖아요. 을사늑약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러나 간도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고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 선생의 고향이 북간도 아니겠습니까? 간도. 그래서 이 간도는 현재 그 중국 땅이죠. 중국의 그 자치구역 중에 하나, 조선족 자치구역. 이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선족. 연변 조선족 자치구역. 여기가 지금 이제 서간도, 북간도, 간도 일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 독도 문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13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교과서 132쪽 하고요. 교과서 134쪽, 135쪽에 나와 있는 독도에 대한 심층 탐구 활동, 역량 강화 활동을 합해서 진행할 겁니다. 독도의 역사적 연원 보시면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됐어요.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전부터 뭐라고 불렀느냐? 우산국으로 불렸어요. 울릉도의 부속도서,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이 독도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권이에요, 독도가. 어느 때부터? 삼국시대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지증왕 때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거죠. 신라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고려 때는 우산국의 사신을 통해 고려 왕실의 소산물을 바쳤고, 우산국이.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내려줬고, 고려 사회도 어떻게 써있냐. 독도가 우산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울릉도는 우릉 또는 무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문헌 기록에는 독도의 기록이 우산이었어, 우산. 조선 세종 때 이뤄서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죠.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산, 무릉 두 섬은요, 우산은 독도고 무릉은 울릉도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보인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맑은 날씨에 서로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왼쪽 사진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모습, 독도가 발견이 돼요. 맑은 날씨, 아주 맑은 날씨에. 반대로 독도에서도 맑은 날씨에 울릉도가 보이는 거죠. 거리가 87.4km입니다.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가. 응? 그 반대로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이 157.7km예요. 울릉도하고 거리가 2배 이상의 2배.
그러니까 오키섬에서 독도는 안 보이는데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이거죠. 울릉도의 생활권이다. 조선 후기 숙종 때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침입해서 생활하는 등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자 안용복이 이 울릉도에 가서 일본 어민들과 다투죠. 그래서 일본 어민 따라가서 일본에 건너가서 문헌 기록에 처음에는 납치돼 갔던 걸 나오죠. 1차에 건너와서 일본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갔다가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조선 관리를 사칭해가지고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직접 가서 일본인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에도 막부 권력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건너오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이때 가져간 지도 이름이 조선팔도 지도예요. 이 안용복이 가져간 조선팔도 지도를 일본 관리가 문서로 옮겨 적었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불렀냐.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습니다. 다케시마. 이상하죠. 지금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곳이 독도입니다. 한자어로 죽도예요, 죽도. 근데 17세기에 에도 막부 시기 때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구나. 그럼 독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송도라고 불렀어요. 송도를 일본 말로 마스시마라 그래.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 명칭은 마스시마입니다. 그러다가 이 러일 전쟁 때쯤 돼가지고 일본이 다케시마로 바꿔요. 용어를. 일본이 아주 얍삽한 거예요. 애시당초 이제 울릉도를 부르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다케시마와 마스시마, 즉 죽도와 송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기록돼 있죠. 이후 이제 에도 막부는 일본 에도 막부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서 물고기 잡이 활동, 어업 활동 못하도록 도해 금지령을 내려요. 거기는 조선 땅이라 울릉도와 독도일 때는 그러니까 건너가지 말아라. 어기면 처형시켰어요. 이런 에도 막부가 도해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울릉도와 독도 일대가 조선의 땅임을 명확하게 인정받았던 활동을 한 인물이 바로 안용복 선생입니다. 일본 그동안 뭐라고 했냐. 안용복이 일본에 왔던 거 믿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록이 2005년에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원록구 병자년 조선주창은 일본 지각사라고 해서 1696년 안용복이 두 번째 일본에 왔을 때 오키섬에 도착했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했고 이걸 기록하고 있고 숙종실록의 또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876년 개항 이후에 일본 어민들의 동해 바다를 건너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불법 어로 활동이 또 늘어납니다. 대한제국 정부는요,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내렸어요. 중요하죠.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3년 한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일본인이요, 독도가 주인 없는 삶이라고 해서 오두막을 짓고 일본 영토로의 편입에 임대 신청을 한 점을 이용을 합니다. 이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에 뭐가 많이 잡히냐면 그 물개의 사촌이라고 해서 강치가 많이 잡혀서 강치, 바다 표범의 일종인데 이 강치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이 강치 사냥을 하려고 응? 독도에서 이 독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독도를 장악하려고 임자 없는 섬이라고. 겨울 또 일본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독도를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무선 기지와 막루를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려고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즉 오키섬을 관할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를 하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고 있었고 1906년에 1년 후에 울릉도 군수 심흥택 씨가 이제 독도를 조사하러 온 일본 시마네현의 관민조사단과 만나요. 여기서 일본의 독도 불법 편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흥택이 놀랐어요. 심흥택이 때 뭐라고 했냐면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됐다. 본군 소속, 울릉도군 소속 독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했던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보고하고 강원도 관찰사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보고했어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제대로 알고 대응해라 지시 내렸으나 당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을사늑약이 원인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과 일본 관민조사단이 이렇게 만났던 모습이 이제 당시 사진. 그 여러분들 134쪽에 나와 있는 이제 소중한 우리 땅의 독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결국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한 거죠.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 연구시 40% 발표하면서.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현재. 여러 기록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삼국사기에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거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다음 1693년에 바로 안용복이 1차로 건너왔고, 96년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일본 에도 막부에서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죠. 다 안용복 활동에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 저서에 1531년에 그 부속 지도인 팔도 청도에 고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여기 표기해놨어. 우산, 무릉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당시 지리적 기술이 명확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도를 이제 울릉도 이제 서쪽에다가 표시를 하는 오류를 범하긴 했으나 당시 지리적인 인식 기술이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여하튼 우산도,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처음 표기한 지도가 바로 이 팔도 청도였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나옵니다. 제1조에 울릉도를 울도로 계층해서 관할한다. 제2조가 중요하죠.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하고 그 태화동의 울릉도 지역이고요. 울릉도 이제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이 울릉전도, 울릉도고 그다음에 옆에 죽도 조그만 섬이 있고요. 독도를 표기하는 명호가 있어요. 석도입니다. 석도, 돌섬. 돌섬을 한자어로 석도입니다. 석도. 석도가 곧 독도인 거예요. 독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사진 보이잖아요. 독도는 이 화산암으로 구분돼서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융기에서 나온 이 섬이에요. 독도는. 그러니까 돌섬이에요. 돌섬 기존에. 그러니까 돌섬을 한자어로 명확하게 표기해서 석도를 관할한다. 이 석도가 곧 독도라는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게 1900년에 칙령 41호가 나오고 1969년에 이미 이 자료가 발굴이 돼서 한참 됐어요. 이 자료가. 일본 학자들도 양심적인 학자들은 이 칙령 제41호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석도가 독도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게 아니다.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 1900년에 독도를 울도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서 독도와 한국의 영토를 분명히 규정하는 근대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거죠. 법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자, 칙령 제41호의 기록에 독도를 뭐라고 표기했다고요? 석도라고 표기했다.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1900년에 칙령 제41호. 그러다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이겁니다. 그럼 일본 기록에는 독도로 어떻게 나왔느냐? 에도 막부 때 기록 1667년에 은주시청학기에는 뭐 이게냐 이게 무슨 책이냐? 일본의 그 시마네현이 에도 막부 때 도토리번이라고 했어요. 도토리번. 이 지역이 오키섬. 이 오키섬이 일본의 북서쪽 경계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독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울릉섬과 독도는 울릉도와 독도는 바로 고려가 바라보는 것 같다. 고려를 운수에서 오키섬을 바라는 것 같이 고려 땅이다. 이 섬에서 조선 땅이라는 얘기예요. 조선. 그래서 일본 지방관리가 기록한 이 책에는 일본의 서북적 경계를 오키섬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 책은 일본이 독도를 기록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기록은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785년에 나온 일본 지도, 삼국자병 지도가 있어요. 일본이 하야시 시에이가 만든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만약에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조선의 영토인 노란색으로 같은 색깔로 울릉도와 독도를 칠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옆에 이제 조선의 것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명확하죠? 일본도 인정을 한 겁니다. 어디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더 중요한 증거가 이제 나와요. 일본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잖아요. 이 메이지 정부에서 이 가마도 조약 체결할 때쯤에 조기 체결할 쯤에 1876년에 일본의 모든 현에 일본이 그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했어요.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각 현의 지도를 다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시마네 현은 기죽도, 일본 말로 이소다케시마, 여기를 울릉도라고 불렀고 마스시마 송도를 독도라고 불렀어요. 이걸 일본의 영토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과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이 기죽도 약도를 보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본 내무성이 조사한 후에 이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영토 문제는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태정관에게 최종 심사를 올렸고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다. 이게 1877년에 나온 태정관 문서, 즉 태정관 지령문이에요. 죽도의 그 섬 한 섬, 이 한 섬이 독도거든요. 여기 나온 독도.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렇게 문서상으로 딱 모든 현에 발표를 했어요. 이를 관리들에게 알리는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내려보낸 거죠. 태정관 지령문. 그래서 이 문서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중요한 근거죠. 근데 일본 구구 세력들은 이 죽도의 그 한 섬은 독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엉터리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어이가 없죠. 일본 메이지 정부조차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럼 어디 영토입니까? 조선 영토예요, 조선 영토. 아시겠어요? 태정관 지령문 1877년. 그래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표를 바탕으로 독도 홍보 포스터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3쪽에 스스로 매듭 짓기. 1번에는 을사늑약이 들어가고요. 2번 정리의병, 3번은 신민회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공포한 것으로 여기 간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에 공포한 것으로 울릉도를 운도로 개칭하고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한 내용이 담긴 문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죠. 이 제41호의 독도를 표기한 용어가 바로 뭡니까? 독도를 기록한 용어가 돌섬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석도죠, 석도. 석도라고 쓰여 있다. 1번은 1909년 만주의 철도 부사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했죠. 3-1번. 1번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죠. 2번. 조선 숙종 때 안현복원 청해 건너가 간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았죠. 아니죠. 청나라에 건너간 게 아니라 일본에 건너갔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이렇게 강제 불법 편입당한 독도는 광복 후에 다시 되찾은 우리 땅이 됩니다. 일본을 패망시킨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 범위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땅 쪽으로 넣었습니다. 행정 범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독도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정당한 영유권 행사입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도쿄올림픽 깃발에 일본이 원래 독도를 올림픽 깃발에 자기 자국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고요. 일본은 계속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역사적 근거 지금 따져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본인들과 대화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역사적 근거를 명확하게 대면서 독도가 우리 영유권이고 한국 영유권의 역사에 포함되고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2차시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청과 간도 협약을 맺다.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을 추진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신민회가 되겠죠. 1번에 개념 정리는 안용복. 자료학습 1번. 1번은 독도를 러일전쟁 도중에 자국 영토 불법 분리했죠. 여일전쟁 중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이 막루를 설치했어요. 지금 뭐 우리 독도 등대가 있는 곳이 있죠. 거기야 일본군 막루가 있던 곳입니다. 무선 기지도 만들고 그랬어요.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바로 독도를 바로 어디 시마네현 소속으로 일본은 불법 편입을 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 습격에 독도를 관할했다. 독도는 석도다. 석도. 같은 말이다. 석도. 석도라고 기재를 했다. 석도. 간도르산 청해 분쟁. 여기 백두산 정계비가 들어가겠죠.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간도에 가는 청일협정.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간도 협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료학습 2번에 간도를 청해 영토로 넘겨줬다. 간도 협약으로. 형성평가 1-1번. 1번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맞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고 간도가 아니죠. 독도죠. 그래서 X.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간도를 아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 간도협약 체결 이건 맞죠. OXO가 됩니다. 1-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이 독도 지역이죠. 독도. 1번 간도. 그 대한제국 이전까지 우리 형태 포함되지 않았다. 아니죠. 틀리죠. 남만주 철도 부서권 간도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일전쟁 중에 자국의 땅에 편입시켰죠. 맞죠. 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본 고유 영토래요. 독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해놓고서 그래서 가져간 거면서 뺏어간 거면서 이제 와서 일본 고유 영토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또 뭐라고 하냐. 영유권 의사의 재확인이라는 또 어려운 용어를 써요. 일본이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모순되는 이제 행동을 해요. 5번에 간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 주인 없는 땅이라는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이라 그래요. 응? 독도는 우리 땅에서 임자 없는 섬이라고 가져갔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거짓말이지. 임자가 있죠.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이 독도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속도를 관할한다. 명확하게 이 시마네 연구식을 5년 전에 이미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밝혔는데 이거 일본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는 거죠. 가나 지역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 안용복이 청해에 건너가서 가가 아니라 독도죠. 나가 돼야 될 테고요. 틀렸고. 1번 한일유정서 체결한 뒤에 가의 무선 전신 시설과 막루 설치.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되죠.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일본은 가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 대신 만주의 철도 부서권은 탐방 개발권을 획득했다. 3번이 옳은 진술이 되네요. 답은 3번. 4번. 일본은 청일전쟁이 아니라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죠. 대한제국은 이범인을 관리사로 임명하여 나가 아니라 가의 주민들, 간도의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했어요. 4번. 다음과 같이 청과 일본이 체결한 협약을 통해 일본이 얻게 된 것은 간도 협약이죠. 근데 일본이 얻게 된 것. 청나라는 간도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일본은 만주의 철도 부선권을 얻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뀌어서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첫 번째,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도록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